안녕하세요. 핑거플레이 공방입니다. 오늘은 알록달록한 조각 원단들로 카드 지갑과 키링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퀼트 소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우선 필요한 재료는요. 4온스 퀼팅 솜, 안감, 그리고 뒷감으로 사용할 원단, 바이어스, 지퍼 15cm, 가죽 라벨, 패치워크 할 원단 16가지, 그리고 아플리케 할 캐릭터 원단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패치워크 할 조각 원단의 안쪽에 완성선과 시접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사방에 0.7cm의 시접이 있는 3cm의 사각형을 그려볼 건데요. 시접자를 이용해서 도안 없이 반듯한 사각형을 그릴 수 있도록 영상에 담아봤어요. 영상 참고하셔서 16개의 조각 원단을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재단해 보겠습니다. 모두 그리셨다면 재단선에 맞게 원단을 모두 정리해 주세요. 자르실 때 완성선을 자르지 않도록 주의해서 잘라줍니다. 이제 패치워크를 해보겠습니다. 도안을 보시면 사각형, 가로 4장, 세로 4장 해서 총 16장이 되는데 모서리는 잘려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단을 배치하실 때 마음에 드는 원단이 가운데에 위치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줍니다. 배치하실 때 색상은 겹치지 않도록 배열을 하셔야 알록달록한 느낌이 잘 살아납니다. 이제 조각들을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로를 연결한 다음 세로 단을 연결해 볼 텐데요. 우선 2개의 조각이 맞닿는 부분을 실 한 가닥 콤질로 바느질 하겠습니다. 핀은 바느질 방향에 반대로 꽂으셔야 바느질 하실 때 손이 질리지 않고 원단이 밀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원단의 차원과 끝은 2번씩 바느질 해주시고 시접은 바느질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2장도 동일하게 이어볼게요. 자, 조각 4장이 연결되었어요. 남아있는 조각들도 4장씩 각각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줄로 연결된 조각들의 단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선 원단을 겉이 만나도록 포개어 놓고 시접이 만나는 부분마다 핀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실 한 가닥 콤질로 바느질을 진행하는데 4개의 시접이 모두 만나는 지점에 다다르면 영상처럼 대각선으로 바늘을 빼면서 다음 칸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간 후에는 다시 첫 담을 떠주시고 조각 익기를 계속 진행합니다. 영상을 참고하시면 좀 더 빠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머지 조각들도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해서 한 장의 바탕천으로 만들어줍니다.
완성된 바탕천을 뒤집어 보시면 시접들의 정리가 필요해 보이죠? 바람개비 시접으로 시접을 정리해 줄 건데요. 나름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참고해서 시접 정리를 해주시고 다림질로 반듯하게 다려줍니다. 완성된 바탕 원단 겉면에 도안을 올려두고 사각형 모서리를 맞춘 다음 수성펜으로 완성선을 그려줍니다. 다음 뒷면에 귀여운 캐릭터를 아플리케 해줍니다. 꼭 캐릭터 모양이 아니더라도 라벨이나 꽃과 같이 어울리는 어떤 것들이라도 좋아요. 위치에 맞게 올려두시고 가장자리 시접을 접어가면서 아플리케 해볼게요. 꺾이는 부분은 가위집을 넣어주셔야 자연스럽게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아플리케가 끝나셨다면 바느질한 뒷부분 시접을 끝이 잘 드는 가위로 잘라냅니다. 이때 바느질한 겉면이 잘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제 패치워크한 앞면과 아플리케한 뒷면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뒷면의 시접을 미리 접어주시면 바느질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완성선이 잘 맞도록 핀으로 위치에 맞게 고정을 한 뒤 겉면에서 공구르기로 연결을 해 볼게요. 이때 양 끝 한 땀씩은 띄워두고 공구르기를 해줍니다. 나중에 완성선에 맞게 시접을 정리하다 보면 혹시나 매듭이 잘려 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 한 가닥 공구르기로 촘촘하게 바느질 해주세요. 이제 퀼팅을 해볼 건데요. 안감, 솜, 이때 접착솜일 경우 접착 부분이 위로 향하게 두고 겉면을 올려둡니다. 그런 다음 퀼팅선을 그어볼게요. 패치워크한 모서리를 사선으로 연결한다 생각하시고 꼭지점에 맞게 선을 긋습니다. 뒷부분은 캐릭터 부분을 피해 2cm 간격으로 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완성선은 퀼팅 후 시접을 정리할 때 퀼팅한 실의 매듭이 잘려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자리 선보다
한 땀씩 안으로 바느질을 해줍니다. 먼저 겉감과 안감을 고르게 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핀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퀼팅은 가장 가운데 선부터 시작합니다. 실 한 가닥으로 매듭을 짓지 않고 중심에서 바느질을 시작해주세요. 왜냐하면 길이가 긴 퀼팅 선을 바느질할 때에는 한쪽 방향에서 바느질을 진행하다 보면 원단이 밀려서 안감이나 솜이 모자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손에 다 잡히지 않을 정도의 길이를 퀼팅할 때에는 중심에서 양쪽으로 바느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편으로 갈 실을 미리 넉넉히 빼두시고 바느질을 진행해 주세요. 한쪽 방향 바느질이 모두 끝나면 바늘을 빼서 남겨둔 실에 꽂아 나머지 바느질도 진행을 해줍니다. 퀼팅선을 바느질할 때에는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차례대로 진행해 주시면 원단이 울지 않고 예쁘게 바느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캐릭터 부분은 언더 퀼팅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도 예쁘게 퀼팅 해주세요. 앞뒤 모두 원단이 울지 않게 바느질이 되었나요? 이번에는 캐릭터의 가장자리 부분을 버튼홀 스티치 해볼게요. 우선 아플리케와 바탕의 경계 부분으로 바늘을 빼줍니다. 실을 위로 올려두시고 가로, 세로, 정사각형의 간격으로 안에서 밖으로 바늘을 일정하게 빼줍니다. 버튼홀 스티치는 간격이 일정해야 예뻐요. 바느질을 끝까지 하고 나면 마지막에 가로 한 땀이 비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바늘을 첫 땀의 세로선 경계 부분으로 찔러 넣어서 뒤로 빼주신 다음에 매듭을 지어주시면 시작과 끝이 표시나지 않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캐릭터 부분도 똑같이 진행하시면 되는데 바느질 하다 보면 실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영상 참고해서 실을 이어주시면 됩니다. 버튼홀 스티치를 했더니 아플리케한 부분이 좀 더 입체감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제 완성된 바탕 원단을 완성선에 맞게 잘라줍니다. 이때 패치워크한 부분의 바느질 선이 잘려나가면서 실이 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끝부분을 한 땀씩 떠서 고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잘 보이게 하려고 선명한 색을 썼는데 원단과 비슷한 색으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바탕 원단 원하시는 부분에 가죽 라벨도 포인트로 달아줍니다. 이번에는 바이어스를 함께 연결해 보겠습니다. 바이어스를 기성품으로 사서 쓰시면 바로 사용 가능하지만 원하는 원단으로 직접 바이어스를 만들 경우 원단의 길이가 조금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이어스 테이프를 이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사용할 원단의 경우 세로선이 이어지면 좀 더 예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신경 써서 연결했어요. 영상 참고해 보시면 바이어스 만드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바이어스가 모두 연결이 되면 이제 한쪽 부분에 0.7cm 선을 그어줍니다. 바탕 원단에 바이어스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바이어스의 첫 시작 부분은 시작만큼 띄워주시고 그 부분은 마지막에 바느질이 됩니다. 0.7cm가량 띄워두시고 반박음질로 촘촘하게 바느질을 합니다. 곡선 부분은 바이어스를 바탕천에 최대한 맞춘다 생각하시고 라인을 잡아가면서 바느질을 해주세요. 이때 바이어스 테이프를 당기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마무리가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안으로 말려서 예쁘지가 않거든요. 마지막쯤 오시면 처음 띄워뒀던 시접을 접고 그 위에 바이어스 테이프를 자연스럽게 얹어서 서너 땀 정도 더 바느질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남아있는 원단은 시접만큼 띄워서 잘라주세요. 바느질된 바이어스를 뒤집어서 반으로 접고 아플리케 바느질로 고정을 해줍니다. 시접이 만나는 부분은 두 개의 원단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고정을 하고 아플리케 해주세요. 이제 지퍼를 달아 보겠습니다. 반으로 접어 오른쪽 부분 2cm가 되는 부분을 수정펜으로 체크해 주세요. 지퍼를 영상과 같이 올려놓고 실 노가닥 반박음질로 고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퍼의 날개 부분을 보시면 결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결이 다른 부분에 바느질을 합니다. 이때 겉면에서는 표시가 나지 않도록 솜까지만 바느질을 해주시고요. 지퍼를 달 때에는 실을 너무 당기시면 나중에 완성이 되었을 때 지퍼가 울 수도 있기 때문에 실이 튀어 올라오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당겨주시는 게 중요해요. 영상 참고해서 꼼꼼하게 지퍼를 달아볼게요. 지퍼의 어느 한 부분이 바이어스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한 번씩 확인해 가면서 바느질을 해줍니다.
반대 부분 지퍼는 바탕 원단을 안감이 보이도록 접은 다음 아까 표시해둔 곳에 지퍼의 시작 부분을 고정하고 동일하게 바느질 해줍니다. 아까와 다르게 바느질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실 수는 있지만 핀으로 고정을 해서 바느질 하시면 어렵지 않게 마무리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뒤집어서 지퍼가 위치에 맞게 잘 바느질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신 다음 다시 안감이 보이도록 뒤집어 줍니다. 지퍼의 날개 부분은 실 두 가닥 감팀질로 깔끔하게 고정을 해줍니다. 이제 지퍼까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마지막 과정, 지퍼가 없는 옆선을 공구르기로 마무리해 줄게요. 실 두 가닥으로 공구르기를 하시는데 지퍼의 마감 부분은 공구르기를 왔다 갔다 여러 번 해서 감춰줍니다. 이 부분은 지퍼를 사용하다 보면 실이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튼튼하게 여러 번 바느질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아까 지퍼를 잘 때처럼 2cm를 띄워 넣고 나머지 부분은 공구르기로 모두 막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카드링을 끼워주시면 키링이 완성됩니다. 카드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요. 고리에 열쇠를 고정하시면 두 가지 기능을 함께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에 예쁜 아이템으로 다시 만나요.